예전에 쌍꺼풀을 하셨던 분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 라인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눈꺼풀이 시야를 가리는 것 같아요, 눈이 점점 더 답답해져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그래서 다시 쌍꺼풀 수술을 하면 해결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건 쌍꺼풀의 문제라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아몬드 성형외과 강승현 원장입니다. 아몬드.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도 눈매가 여전히 답답하고 또 또렷해 보이지 않는다면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건 피부가 처진 것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눈 주변의 조직들이 함께 변화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쌍꺼풀 수술만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더 답답한 인상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답답한 눈매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상안검과 눈썹화 거상, 이 두 가지 수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 방법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진 가장 큰 이유는 피부 처짐이 있지만 눈 주위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탄탄했던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쌍꺼풀 라인이 덮여버리면서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지방이 아래로 점점 밀려 내려오면서 눈꺼풀 쪽이 더 두껍게 보이고 또 눈이 이렇게 처진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 눈을 뜨는 근육이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눈꺼풀을 제대로 못 들어 올리게 되고, 그 결과로 눈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눈 주변에 여러 변화들이 쌓이면서 눈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또 답답해진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 라인이 낮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눈이 점점 더 답답해져요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쌍꺼풀의 문제라기보다는 눈꺼풀 전체가 노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눈 주변의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기 때문에 노화가 제일 빨리 오는데요. 나이가 들면 윗눈꺼풀이 점점 처지면서 눈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야도 좀 가려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마를 들어 올려서 눈을 뜨다 보니까 이마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겹친 부위가 짓무르면서 습진 같은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올려주면 해결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피부 처짐만 약간 있을 경우에는 라인을 조금 높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만 높여서 쌍꺼풀을 다시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 눈썹화 거상 혹은 이마 거상이 필요한 경우일 수 있으니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쌍꺼풀 수술이라는 명칭에 비해서 이 두 단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수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피부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법인데, 일반적으로 상안검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피부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눈매 교정과 함께 지방 제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눈이 답답해 보이는 원인이 피부 처짐뿐만 아니라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지방이 많으면서 쌍꺼풀을 새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더 적합한 수술 방법입니다. 반면에 눈썹화 거상은 눈이 답답해 보이는 주된 원인이 피부 처짐인 경우이면서 쌍꺼풀을 따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피부 처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부 처짐이 주된 원인이면서 쌍꺼풀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눈썹화 거상술을, 또 피부 처짐뿐만 아니라 쌍꺼풀도 다시 손보고 싶고 눈 뜨는 힘도 키우고 지방도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안검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수술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상안검은 눈, 눈썹화 거상은 눈썹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상안검은 눈꺼풀 절개 수술입니다. 늘어진 피부를 쌍꺼풀 라인에서 절제를 하고 필요하면 불필요한 지방도 정리하면서 눈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쌍꺼풀 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눈썹화 거상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을 건드리지 않고 눈썹 바로 아래 피부를 절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쌍꺼풀 모양을 유지하면서 처진 눈꺼풀만 개선할 때 많이 쓰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효과는 물론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한번 제대로 수술을 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또렷한 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복기간은 상안검의 경우에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눈썹화 거상은 1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붓기나 멍이 개인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상안검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될 경우에 눈이 잘 안 감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눈썹화 거상을 과하게 하게 되면 어색한 인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을 경우에는 상안검과 눈썹화 거상은 더 거리를 좁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년 눈 성형의 경우에는 젊어 보이는 눈매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 전문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화가 오면서
단순히 쌍꺼풀 수술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눈꺼풀 처짐과 또 답답한 눈매의 원인, 그리고 상안검과 눈썹화 거상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견 눈 성형은 단순히 쌍꺼풀만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젊고 또 생기 있는 모습과 함께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들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쌍꺼풀 수술만 고민하지 마시고 상안검이나 눈썹화 거상술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몬드 성형외과 원장 강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